이번에 이제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세의 몇 퍼센트를 반영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방에 있는 그 공동주택 아파트보다 서울에 있는 고가의 단독주택들이 훨씬 더 그 현실화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방의 5억짜리 아파트하고 서울의 15억짜리 단독주택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되다 보니까 공시가격 자체가 역전되어서 세금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잡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역전되어 있던 현실화율의 차이를 바로잡는 이 두 가지 일을 이번에 우리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했었습니다. 자, 근데 혹시요. 배 소장님 혹시 이번 공시가격 조정에 대해서 그 시민들은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공시가격이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재산세하고도 관련되는 바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금인데 그래서 또 더더구나 민감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에 4월 달에는 또 아파트 공시 가격이 재산출돼서 나오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가격을 받아들면 띵 하고 놀랄 거라고 하는데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47%가 아 잘했다. 그만큼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표시한 건데 그런데 이 부산, 울산, 경남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 42.8%가 반대한다. 반대 의견이 더 높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걸 좀 더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듣고 싶은 이유는 이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현실화되는 지금 과정에 있다. 현실화되는 과정. 그런데 그다음에 형평성이 중요하다. 두 가지 형평성이 하나는 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이게 정말 이제는 우리가 모두 수용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형평성이 제대로 된 이 공시가격이 산출되는 거죠. 믿을 만한 공시가격이 산출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서울은 이해가 되는 거죠. 고가 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도 있고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과연 이 공시가격을 하는 것이 서울과 지방의 형평성을 염두에 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장관님.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단독주택에 비해서 작년에 그 현실화율을 보게 되면은 공동주택은 68%가 좀 넘게 현실화율이 됐었고요. 반영됐었고 단독주택은 51%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15% 이상 높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그 단독주택처럼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주택의 경우도 15억 시가 15억 이하의 경우에는 거의 그 시세 이상의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동주택에도 아마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대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오른 데는 저희가 현실화율 자체를 조정하지 않아도 올랐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용해도 올라가게 나타날 것이고요. 아마 이제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제 이쪽에 동남부에 이제 조선업 쪽의 벨트가 저희들 경제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부동산이 많이 이제 하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 같은 데는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거기는 오히려 약간 좀 떨어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단독주택에도 뭐 창원이나 거제나 군산이나 이런 데는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에 그러면 좀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 안심을 좀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제 그 거래가를 기준으로 볼 때 재산세 하여튼 뭐 정부세건 재산세건 다 포함해서 보유에 따르는 이제 세금의 비율이
지금 뭐 0.3%대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걸 평균적으로 하면 내 집값이 1억 원 올랐는데 그 얼마야 그러면 1억 원 올라서 1% 내면 1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럼 0.5%면 50만 원 더 내는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이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오르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언론에도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의 사례가 소개가 되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세가 넘고 뭐 보유 기간이 뭐 10년이 넘고 이러면 저희가 약간의 이제 차등을 주는데 70% 정도 세금을 좀 깎아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0% 이상을 못 올리게 했고요. 종부세도 50% 이상을 못 올리게 했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세금이 오른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게 다 이제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거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이제 하위에서 하위 소득계층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거나 내가 또 무슨 기초연금을 받는데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각 부처별로 다 모여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요걸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타격이 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